12살,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이혼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누구든 언제나 저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에 대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부록에 접어들 무렵 한 통의 전화가 울려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쏟으며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애써 호흡을 가다듬고 중환자실의 문을 여니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우는 저를 보시면 너무 슬퍼하실까봐 울지 않은 척 두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몇 마디 나누고 애써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어요. 어릴 적 쌓인 상처, 그리고 엄마, 아내로서 쌓인 스트레스들을 풀어낼 곳에 대한 갈증을. 저는 갖가지 고민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극한 환경에 내 자신을 놓아두고 싶었어요. 그 속에서도 끝까지 따라붙는 고민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했고, 오랜 시간 동경의 대상이 되어온 사막에서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대회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정작 대회를 위한 준비는 막막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로코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 참가자 모임을 알게 되었고,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대회를 차근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어요. 경유지인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전화가 걸려왔고, 어머니께서 머리를 다치셔서 응급실에 내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 있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내용이었죠. 출혈의 양이 많아 다음날 아침에 수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언니는 엄마의 사고 소식에 당혹해하면서 고3 수험생 자녀를 두고 마라톤 참가를 위해 사막에 가는 것이 제정신이냐며 저를 나무랐어요. 그저 말없이 언니의 말을 듣기만 했어요. 저는 어머니께는 말씀드리기를 미루다가 출전하기 2달 전쯤에야 겨우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왕 가기로 했으니 다치지 말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며, 어머니도 제 나이였다면 그런 대회에 나가봤을 거라며 사막에 가는 제가 멋지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늘 믿어주셨어요. 다행히도 밤사이 어머니의 뇌출혈이 멈추었고, 하늘이 도왔다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 대회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30시간 가까이 이동한 끝에 사막에 도달했고, 무심결에 바라보았던 밤하늘은 잊을 수가 없어요. 빈자리가 없을 만큼 빼곡하게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대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숙연해졌죠.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별들과 함께 순환하고 있는 것에 감동했어요. 드디어 모로코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의 출발점에 올랐고, 출발 신호음이 울리는 순간 설레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오로지 완주만을 목표로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모래길을 앞만 보고 달렸어요. 다음 날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 언덕 듄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4시간 동안 기어오르고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며 수십 개의 모래 언덕, 빅 듄을 넘었어요. 물은 바닥났고 뜨거운 열기에 몸이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끊임없이 불어오는 모래 돌풍에 앞은 보이지 않았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힘조차 없어 2발이 모래 속에 파묻히다가 어느 순간 주저앉아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남겨진 가족들의 걱정과 내가 만약 여기서 죽으면, 시신 눈반비 등 참가 서약서의 내용이 스치면서 내가 죽을 장소를 찾아온 거구나, 나 여기서 죽는 거구나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누군가 뺨을 때리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 외국인 참가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이 건네준 물과 정제염을 먹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주변에 지나가던 구급차를 불러세웠고, 의료진이 제 안색을 살피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권할 것과 구급차에 탈 것을 권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배낭을 짊어지고 일어났고 사람들은 듄을 넘겠다는 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를 응원하는 그들을 먼저 보내고 다시 모래 언덕 빅 듄을 마주하였어요. 수백, 수천 개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이어진 길을 따라서 걸었어요. 드디어 결승 지점에 다다라서는 뜻모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구 울고 싶어 떠난 사막에서 정작 눈물이 흐른 때는 결승점을 통과하고서였어요. 완주 메달이 쥐어지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과거 미웠던 나와 마주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평생을 틀 안에 갇혀 산 사람이에요. 다수가 정한 틀 안에서 어떻게든 행복을 찾아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막을 넘고 보니 정도라는 건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면 되더라고요. 애들은 사춘기 때부터 자기들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엄마에 대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굉장히 바빠졌고요. 가정에서 제 역할이 다 해가고 나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 건데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막 마라톤에 다녀와서야 비로소 나로 출발하는 지점에 서게 됐어요.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것 말고는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저는 주변 분들과 말할 때 진짜 사막을 뛰어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막과 같이 거친 지대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곳을 지나보라고 다독이고 싶을 뿐이에요. 여태껏 저는 상처받은 12살의 모래 언덕에 서 있었어요. 넘어볼 용기를 내니까 언덕 뒤의 삶이 이젠 보이네요. 저마다 가슴에 사하라 사막을 품고 있을 겁니다.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사막 마라톤을 마친 이후 조용하게 살기 바라는 가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모두가 가야 하는 단 하나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니체의 말을 떠올리며 저는 안나푸르나와 산티아고 데 콩포스텔라를 걸어볼 야무진 꿈을 키우고 있답니다. 모든 도전은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마다 포기를 떠올리면은 아마도 도전하기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서 가다 보면 최대한 그 자신의 꿈에 가까이 가보았다는 뿌듯함 정도는 또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돌아와서 차라리 사막을 달리는 건 어때라는 완주기를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누구나 가슴속에 자신만의 사하라를 품고 산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각자 삶에 거친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차라리 자신만의 사막을 좀 달려보는 것은 어떤지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